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슈퍼보스 라이브쇼 홈쇼핑에 200만 명이 시청했다라고 합니다. 홈쇼핑 치고서 200만 명이면 대단한 거죠. 그럼 한한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홈쇼핑의 효과와 성과 그리고 반응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뉴스는 다들 찾아서 보셨을 겁니다. 워낙에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광고 크게 때리셨던 분이 이제 말춤을 추면서 시청자들의 흥을 돋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청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맥시멈이 213만 명이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건 그런 것이고 상품이 꽤나 많이 팔렸어요. 다양한 부분에서 팔렸는데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종일 판매가 되고 있다. 오늘도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라이브 쇼가 어제 1시간 정도 해서 진행되고 끝난 것이지 상품 판매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어, 이제 어떤 것이냐? 요것도 봐야죠. 유효 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 이제 사용 기간이 많이 남은 상품이라는 거. 자유 여행인 거죠. 환불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부 쪽에서 중국 정부 쪽에서 반대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재 한한령 해제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리고 어제 판매된 규모를 보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 쪽에서 특별한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할 모멘텀이라고 봐요. 단발성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 시세는 거진 다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뭐 상품들을 하나씩 간략하게 짚어볼 텐데요. 가격은 정상가로 판매한 게 아니라 당연히 홈쇼핑이다 보니까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할인이 어마어마하게 때려졌다라는 거. 할인이 어마어마하게 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박당 하룻밤에 20만 원 수준이라는 걸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이걸로 해봤어요. 뭐 서울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코엑스에 있는 거, 그리고 포치킨스 호텔, 뭐 쉐라톤 호텔, 레이케이프 호텔 등 뭐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거였고요. 방송 중에 특이하게 나왔던 것은 이제 부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도 나왔었다라는 거. 하얏트 호텔은 1박에 1618월 위안입니다. 이 정도 하면 20만 원 좀 넘는 거고요. 그리고 명동 위주로 해서 상품이 많이 나왔었고 종로랑 명동 위주로 해서 나왔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대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매출이 크게 발생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짜파게티랑 이제 비슷한 제품인 짜짜로니, 불닭볶음면 이런 거 판매된 거는 뭐 따질 필요가 없고요. 호텔 상품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됐는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호텔 상품의 판매, 매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쓸 돈, 그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보따리상이 얼마나 매출을 내줄지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1차적으로 숙박 업체들한테 매출이 어느 정도 찍혔다. 살펴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일정 기준으로 봤어요. 어떤 것이냐? 중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올 만한 그 특별한 기간 그거라고 하면은 이제 추석이나 이제 국경절 장기 연휴 대목이라고 하죠. 연휴가 있는데 6월 기준으로 해서 봤습니다. 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짜봤고요. 뉴스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세요.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박당 2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하면은 이제 140만 원 정도, 그리고 8일까지 하면은 160만 원 좀 넘어가는 수준인데 거기서 할인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정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상품이 180개 안 되게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도 판매 중인 것이고 그리고 서울 코엑스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이거 호텔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냐 여기는
박당 이제 20만 원 살짝 안 되는데 거의 2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주일에 130만 원이고요. 이게 할인, 국내에서도 할인된 가격이 130만 원인 거고 8일까지 하면은 뭐 150만 원 정도 되겠는데 중국에 팔려면은 뭐 10% 이상은 추가 할인된다라고 봐야 되니까 100만 원 전후에서 이제 형성된 상품이 이 정도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시즌스 호텔 같은 경우에도 64개가 팔렸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비쌉니다. 일주일 해가지고 200이 넘어요. 물론 할인도 더 크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100만 원 중후반대라고 보면 되겠고 뭐 셰라톤 호텔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니까 여기는 좀 싸요. 싼 편인데 의외로 덜 팔렸습니다. 싼 게 덜 팔리는 편이에요. 셰라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해가지고 80만 원 초중반대 그리고 레이케이프 호텔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해가지고 130만 원대, 100만 원 초반대입니다. 할인 먹였을 때 따진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만 원 전후다. 비싼 상품은 200만 원 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호텔 브레서리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코엑스에 있는 거 그거고요. 머큐 엠버서더 요거는 좀 저렴한 편인데 저렴한 게 또 많이 팔렸습니다. 일주일 해가지고 60만 원 좀 넘는 수준. 명동에 있는 스프라지르 이런 것도 꽤나 쌉니다. 44만 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제주도에 있는 신화월드, 이제 싱가폴 자금, 홍콩 자금 받아서 설립된 그 테마파크 곡인데 여기도 쌉니다. 80만 원 정도. 일주일에서 이제 8일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되는 것이고 꽤나 괜찮은데 종합적으로 합쳐 보면은 금액은 이제 할인 때렸을 때 5억 좀 넘는 수준? 할인 없이 국내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예약가로 하면은 10억 좀 안 되는 수준이다.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지금 당장 매출이 발생된 10억 수준, 10억 원 수준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쓸 돈. 호텔은 최소로 쓰는 것이고 와서 뭐 먹고 즐기고 사가는 것에 쇼핑해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최소인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체 관광으로 오면 단체 관광의 그 매력대로 이제 보따리상이나 어마어마한 뭐 화장품 매출 발생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개별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가 됐다라는 것은 개별 상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관광을 올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층이기 때문에 손도 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호텔 매출은 약과이고 현재까지도 온라인 홈쇼핑이 진행되고 있다. 뭐 단순히 저거를 수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순히 금액적인 규모로 봤을 때에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얘네 시가총액 1000억 넘어가는 종목들 대다수인데 5억 10억 매출로 가지고서 이걸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정부에서 특별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서 이것을 계속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은 더 쉽게 말해서 한한령 해제 쪽으로 계속 분위기가 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 저 매출이 예약 매출인 것이지 즉각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제2의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탄으로 보자.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포인트로 본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한국에서 이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었던 한국콜마나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인들이 그거 신경 쓰겠어요? 안 쓰죠. 일단 삽니다. 요런 종목들 기준으로 봐도 뭐 최근에 발생된 저점이나 아니면은 어제의 저점이 아니면은 오늘의 시점, 아니 시가 그리고 처음 이슈가 발생됐었던 요 종가 아무리 높게 잡아도 이 종가 아래로는 그냥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얘는 좀 덩어리가 크니까 탄력성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보자. SK바이오랜드는 좀 예외입니다. 왜냐 얘는 SK바이오팜과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화장품주에서 이제 예외로 보시면 되겠고 이틀 전에 장대 양봉 나온 종목들 어제 장대 음봉 나온 종목들의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렸다라고 하면은 그건 감안을 해야죠. 왜냐?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든 것에 대한 이제 대가가 있죠. 대신에 그거는 가능성 있는 승부였으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또 엑소에서 유닛 그룹으로 해가지고 신곡이 나오거든요. SM 같은 경우가 이제 또 한번 중화권으로 해가지고 한류 문화 돌풍 일으키면서 매출 발생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포인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뭐 이외의 엔터주들도 뭐 시장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들도 있기는 한데 게임주는 먼저 한번 지나갔어요. 게임주도 순위권 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닌 것만 좀 구분해서 보자. SK 바이오랜드 아니고, 그리고 덩어리 큰 아모렉 퍼시픽 같은 것도 이쪽 취향이라고 하시면은 덩어리진 종목 대형주 위주로, 중대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없이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슈를 노린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만 피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뭐 VT, GMP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2017년 이후에 계속 하강기를 겪은 화장품 업종이잖아요. 그러면은 2017년 이전에 상장했었던, 그 이전부터 역사가 흘러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피로감이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할 때에도 항상 저항점에 걸리는 그 상황이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2017년 이후에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의 부담이 그 전 종목들보다는 덜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유리한 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서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뭐 여행주나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보실 것 같은데, 개별 상품에 대한 제한이 조금 느슨해진 것이지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주들이 힘을 쓰기에는 너무나도 좀 제한적이다. 안 보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왕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모멘텀만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난 것이지, 불씨가 살아난 것이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큰 기간이다. 코로나라도 좀 거치고 나면 그때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뉴스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뉴스는 제가 댓글 링크로 그리고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